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Part 3, 어떤 주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나요? 라는 제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화면에 뜨는 것이 이런 소개문인데요. Imagine that an English language lifestyle magazine is preparing an article.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parks. 매주 시험마다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이 꽤나 긴 내용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뭐냐면 Part 3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인과의 대화 유형이고 하나는 인터뷰, 설문조사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 유형이구나.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인터뷰라는 건 뭐 보실 수 있겠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about 이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3개가 나오겠구나. 여기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소개문이 화면에 보이고 듣기로도 나올 때 이 나머지 내용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나도 읽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이것만 캐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 about 무엇. 자, 이 밑줄 parks, 공원들이래요. 근데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가 시험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나오는 주제들을 봤더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 10시간 동안 주제 얘기, 이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주제만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주제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Parties, work, relaxation, cooking, donating money, tourism, online games, using the internet,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vacations, your friends, sending and receiving text messages on your mobile phone, using water in your home. 별게 다 나옵니다. 별 주제가.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 주제를 공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헛수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게 최근에 2달을 걸쳐 2번씩 얘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했던 이 주제가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 주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딱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참 시험에 그 열심히 한 공부 내용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도 이 중에 또 자주 나오는 tourism이랑 vacation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럼 뭐를 어쩌라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tourism 문제를 봤더니 심지어 tourism 똑같은 주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예시나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에 대한 답변을 다 딸딸딸딸 외워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험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tourism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났다고 하더라도 얘는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최근에 여행 언제 갔니? 누구랑 갔니? 도시에 있는 관광 안내소가 밤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거하고 아는 것이 많은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 번호가 잘못됐죠? 5, 6, 7입니다.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질문이 다음 시험에서는 또 다 바뀐다는 거예요. 베케이션도 봤더니 다음 여행은 언제 갈 예정이야? 어디를 갈 예정이야? 여행 갈 때 호텔에서 머무르는 거 좋아하니? 여행 가서 뭐 할지 계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 얻는 것을 좋아하니? 여행사, 직원, 신문, 기사, 여행 웹사이트. 그래요. 이런 질문. 근데 그 다음에 베케이션이라는 주제가 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 말고 막 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좀 힘든 여정일 수 있다.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100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언제? 누구? 네, 아니요 유형이. 양자택일 유형. 언제? 어디? 이런 애들은 매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매 시험에. 그러면 얘만 봐도 지금 이 시험에도 나오고 이 시험에도 나왔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질문 내용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얘도 엄청 자주 나오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의 진정한 프로들은요. 학생들도 프로가 있어요.
토익 스피킹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러시는 토익 스피킹의 진정한 프로들은 Part 3의 정령 주제는 이것이 아니다. Part 3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제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프로예요. 초프로. 언제가 요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를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자, 얼마나 자주?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럴 때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답변 2개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누구 나왔을 때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우리 엄마 이런 답변은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저번 달, 다음 달. 얼마나 길게? 2시간, 2달. 어디? 공원, 멕시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의 주제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 How much time? 얼마나 긴 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 바로바로 로봇처럼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나온다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달, 다음 달 이거 이외에도 몇 개 더 준비하시면 너무 좋죠. 어저께, 그 다음에 2달 전, 1년 후, 3년 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몇 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달, 다음 달, 어저께, 2달 전 뭐 이렇게 한 5개를 준비해 갔어요. 그러면 최근 시험에 나온 애들 볼게요. when으로 시작되는 애들이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가장 최근에 휴가, 베케이션 간 게 언제니?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최근에 베케이션 간 게 저번 달. 가장 최근에 베케이션 간 게 언제니? 질문 모양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죠? 이것도 저번 달. 가장 최근에 온라인 게임 한 게 언제니? 저번 달. 다음 휴가는 언제쯤 가려고 하니? 다음 달.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낸 게 가장 최근에 언제니? 저번 달. 가장 최근에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낸 게 언제니? 저번 달. 자, 그런데 뭐 양심상 누가 문자를 가장 최근에 저번 달에 보내냐. 문자는 우리가 항상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저번 달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도 만점 나옵니다. 내가 저번 달에 보냈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양심에 너무 찔려갖고 나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는 어저께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의 유형, 질문의 주제라는 것은 사실 tourism이나 vacations나 parties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